그렇게 해서 아미와 방탄소년단은 빅히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빅히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BTS가 성장을 했고요. 이제 빅히트 상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IPO 수요조사 지난주에 끝났고 기관들 수요 예측 끝났고 오늘 결과 나왔는데 1117대 1 나왔죠. 카카오톡보다는 카카오톡이래.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SK 바이오판보다는 훨씬 높고 또 일반인들 청약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게임즈 비슷하게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운영진들이죠. 운영진들을 보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왔어요. 인터넷, 게임, 패션,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 경력자들로 운영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터에서 데려오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엔터 회사가 아니라 이미 팬베이스 콘텐츠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미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를 들자면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된 거죠. 디즈니의 이제 마블 코믹스라는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플랫폼 회사로 우리는 거듭나겠다 해가지고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군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말이 많았어요. 사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얘네들 이거 같이 뻥튀기 시키려고 카카오랑 네이버 넣은 거 아니냐. 엔터만 하면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엔터들이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게 없잖아요. 걔들이랑 비교하면 높은 평가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카카오랑 네이버 이런 거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패가 갈립니다. 이 방탄 유니버스를 이해한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한 자. 이해한 사람들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이버랑 카카오를 넣은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뭐야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조금 고평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IPO 오버뷰를 좀 보면요. 15일날 상장하죠. 저희 그 추석 끝나고 바로 이틀간 10월 5일하고 6일 이틀간 청약 일반인들 청약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실제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건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약 신청할 거면 내일까지 다 계좌 개설을 해놔야 됩니다. 네. 내일까지 해놓으시고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 그럼 내일까지 다 받아두셔야 되고요. 저도 이거에 맞춰서 증권사들이 대출을 다 열었어요. 다시. 그것도 참 재밌죠. 지난주와 이번 주 양일간 다 열었습니다. 제가 쓰는 NH투자증권도 오늘 대출 열었다고 문자 날라왔어요. 그럼 또 대출 받아서 청약 넣으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거 노리고 그거 이제 며칠 해놓으면 또 수익이니까. 이자 또, 그쵸. 예.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또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 또 닫아야, 그러면 이제 이자 수익이 나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연 7%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번에 한탕 하려고. 저는 이제 이게 기록이 있으니까 지난주부터 PB가 미리 얼마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을 주고 28일 날 열릴 테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셔라. 빨리 신청하셔야 된다. 소진되기 전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장되는 물량은 700만 주가 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서 10만 3,500원이었는데 13만 5천원이었는데 이거 13만 5천원으로 확정됐죠. 최고가로. 기관들 수요 예측 지난주 진행된 거 결과가 나오면서 최고가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인플로웨이 요거 일반인들이 아니라 우리 사주 직장 다니는 분들. 내부 직원이요? 제가 예전에 기자님
전화 인터뷰 할 때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이직하는 분들도 있다.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 혹은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잭팟입니다, 잭팟. 만약에 내가 빅히트에 들어갔어. 그리고 물론 이제 너무 바로 직전에 하면 못 받겠죠. 근데 내가 빅히트에 들어가서 우리 사주를 뭐 한 1년 전에 들어가서 우리 사주를 받을 자격이 돼. 대박이죠. 요즘에. 그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카카오 붙은 거, 카카오 파이낸스, 카카오 뱅크, 모빌리티 뭐 이런 데로 이직하려고 하는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사주 요구, 우리 사주 받으려. 그리고 다음 추석 끝나고 일반인들 진행이 되고요. 레이즈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 레이즈드 된 캐피탈, 그러니까 확충된 자본금은 M&A 하는데 주로 쓸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M&A에 다 쓰이고요. 네, 나머지 이제 큰 부분은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큰 부분은 이제 빚 갚는데 무슨 빚이 있죠? 플레디스 올해 인수했잖아요. 그 빚을 플레디스 인수할 때 이제 대출을 껴가지고 혹은 뭐 칩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칩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거를 갚고 나머지는 대부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겠다. 요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플레디스 정도 되는 규모를 한 3, 4개 이상 인수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이 회사 자체가 규모가 커지는 거죠. 확정이 됐죠. 네, 13만 원. 주주 구성 세부를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장 즉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이 정도 가치는 된다라고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13만 원도 너무 고평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이 방탄 유니버스를 아재들이 공부하고 나니 이건 괜찮다. 더 갈 것 같다.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창피도 좀 당했죠. 카카오 게임즈랑 SK 바이오감 너무 낮게 뭐 이렇게 상장 예정가에 한 30% 40% 해놨다가 따삭 나오고 막 이러면서 창피 좀 당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막 지르시더라고요. 상장 예정가에 이미 3배 정도로 예상하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저희 그 전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건 리포트 안 나왔잖아요. 네.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한 10개 정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전에는 SK 바이오팜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카카오 게임즈는 한 개인가밖에 없어. 한두 개? 그래가지고 막 제가 카카오를 분석한 자료를 뒤져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막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할 일이 없어요. 편해졌어요. 잘 나오죠,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 뭐한 10개 가까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것만 그냥 보면 돼. 괜히 그거 한 500페이지 되는 거 증권신고서 괜히 읽었 그거 한참 읽고 이거 보니까 그냥 이거 보는 게 나았을 텐데. 아무튼 뭐 증권신고서의 또 빅히트의 전략도 또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증권사들은 또 이걸 재해석한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증권사 보고서 먼저 보고 증권신고서를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또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내용 때문에 김석진 외 6명 석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 전체 지분을 1.3%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시혁 씨가 과감하게 이 그룹에게 증여를 한 거죠. 이것도 참 대단하죠, 사실. 이게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물량인데 이게 140만 주가 넘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개인들 일반 물량이랑 똑같아요. 4%. 얼마나 대단한 거야.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 여기 직원이 지금 200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뭐 임직원이나 이미 받은 사람들 빼고 하면은 정말 직원들 중에 하면 한 200여 명밖에 안 될 텐데 200명이 이거 가져가는 거하고 한 1000만 명이 지원할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 명이 이거 하는 거라 경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혹시 BTS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사주나 혹은 자사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열어주시면 그냥 일가 친척 돈을 다 끌어와다가 전 재산을 때려 박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생 역전. 물론 이제 12달 묶어놔야 되죠.
보호개 수가 12달인가요? 1년? 12달 정도? 그건 아니야. 카카오 게임즈만큼 그렇게 막 폭락하진 않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폭락할 것이라고. SK 바이오팜도 일정 부분 조정받을 거라고 예상했고, BTS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미들이 있었어요. 방시혁 씨가 BTS 멤버한테 이게 준 게 13만 5천 원 기준으로 약 한 9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각각 멤버한테. BTS한테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워낙 신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나는 너희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대주주들 욕심 많은. 근데 이만큼 중요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지. 나와 같이 하자. 그리고 이게 상장한 다음에 실제로 3배가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한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팬심에 의한 투자가 또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오빠들 자산이 떨어지네. 안 돼, 올려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실제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팬클럽들 막 이런 거, 막, 빨리 아미들, 우리 아미니까 사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댓글 달린 걸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우리 오빠들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싶다. 주식을 통해서. 그런 댓글이 달려, 실제로. 그러면 오빠들 주가 같이 떨어지면, 우리 오빠들 안 돼. 이거 300억 이상 내가 600억 만들어드려야지. 막 그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글로벌이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주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조정 받을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SK 바이오펀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많은 엔터 회사들이 빅히트와 함께 하려고 조인하고 있습니다. 조인하고 또 유사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기가 시작된 거죠. 보시면 SM도 지금 드리머스라는 회사를 SKT에서 투자하고 SM과 빅히트에서 좀 일부밖에 안 되지만 투자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리프랩이라는 곳에서 CJ와 합작사를 또 여기는 상당 부분 지분이 들어갑니다. 거의 반반 형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하고 있고 아이랜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실제로 여기서 지금 보이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알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한 거예요. 진짜 저는 진짜 하나도 관심 없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미들을 위해서 우리 아미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또 너무 성의 없이 하면 안 되니까. 네. 아미 화이팅! 그렇게 해서 이미 빅히트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심지어는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국내 SM마저도 빅히트에 빅히트 코인에 탑승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빅히트는 이미 글로벌 컴퍼니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 면에서 실제 국내 3대 엔터 회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치고요. 2019년도치만 보더라도 이미 그 규모가 3대 엔터 회사를 다 합쳐도 빅히트 하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 꾸준히 성장하겠죠. 이게 낙수 효과도 있을 거예요. 다른 회사들도 빅히트 덕분에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빅히트가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버스. 그리고 다른 플랫폼이 있고 실제로 이 자체 플랫폼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실제 전체 세일즈 중에 자체 플랫폼의 비중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늘리고 있어요. 파란색이 위버스인가요? 그렇죠. 이게 위버스죠. 저게 근데 다른 엔터에 있는 가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먹겠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다 와라. 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 플랫폼 전략 외에도 이 IP를 바탕으로 IP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팀장님은 당연히 게임 회사를 통해서 한번 상세히 팀장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칸초가 IP가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이제 BTS가 지적재산권인 거지.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로 확장을 하고 있다. 영화,
뭐 책, 만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뭐 MD 상품들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자체 플랫폼과 다양한 형태로의 비즈니스 확장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웨이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야, 이게 무슨 뭐 되겠어? 그리고 이제 증권가나 일부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이거 뭐 플랫폼 회사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1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가입자가 3.3배 증가를 했고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런칭 효과 이후에 그 다음에 MAU라고 하죠. Monthly Active User. 한 달 그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 유저들이 7.8배. 미친 듯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익도 매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위버스를 통해서 이런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가입자와 수치들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전략을 또 하는 겁니다. 방탄 유니버스를 통해서 구축된 BTS 팬덤을 빅히트의 다른 그룹으로 팬덤을 이전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위버스다. 유튜브나 트위터 이런 SNS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플랫폼이잖아. 그죠? 그냥 노래를 듣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수의 유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팬들을 이쪽으로 다 때려놓고 있습니다. 위버스라는 플랫폼, 자체 플랫폼. 그래서 벌써 위버스는 가입자가 860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게 조사 당시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좋냐? 자체 플랫폼이 있게 되면 실제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일부만 이제 디덕트, 일부만 수수료로 피를 지급을 하고 70에서 80% 수익은 회사로 들어옵니다. 자체 플랫폼의 파워죠.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령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수수료를 떼줘야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회사로 들어오는 퍼센티지는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글 세금 빼고 다 먹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딱 그 수치죠. 30% 세금이라서. 그 수치라고 눈에 보이시죠? 우리가 다 먹는다. 아, 저게 되려면 진짜 플랫폼 활성화가 말고 답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걸 중심으로 가고 요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허수들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찐이라는 거지, 찐.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구독 형태의 서비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찐팬들만 여기 모집을 하고 있다. 리스크죠. 뭐 좋은 거를 그동안 쭉 얘기했는데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걱정하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물어보더라고. 아, 우리 오빠들 BTS 군대 가면 어떡해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된다. 당장 매출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룹 활동이 안 되고. 당장 내년에 진이 마지막입니다. 데드라인에 걸렸어요. 내년까지 입대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매출, 간접 매출을 그래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라는 거지. 방탄 유니버스를 스메랄도라는 그 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뭐 희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책도 사야 되고, 우리 유니버스를 이해하려면, 스메랄도를 이해하려면, 책도 사야 되고, 만화도 보셔야 되고, CD도 사서 들어야 되고, 뮤직비디오도 소비를 해야 되고, 다 사봐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의도적으로 인다이렉트 세일즈를 간접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거의 50%까지 됐죠. 코로나 이펙트도 물론있고. 이 매출을 전체 포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른 거죠. 인다이렉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걸 유도하고 있다. 인다이렉트 매출은 이런 것들이죠. MD 상품,
앨범, 책, 웹툰, 영화 뭐 이런 것들. 콘서트도 뭐 그 가상 콘서트, 뭐 홀로그램 콘서트 이런 거 막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 거지. TV쇼도 멤버들이 없어도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장을 하죠. 영향은 있겠지만 그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컨트리뷰션 전체 그 비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빅히트가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 아직도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81%가 넘습니다. 그래서 플레디스를 인수를 한 거죠. 플레디스가 그나마 이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플레디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빅히트 다음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빅히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빅히트 방탄소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전하겠다. 다른 곳으로. 그렇게 했을 때 50% 이상 매출 증가가 연결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플레디스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야. 아, 떡잎이 보이는구나. 여기에 우리 빅히트 비즈 모델을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인수를 해서 그걸 실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돌려보니까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인다이렉트 매출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죠. 방탄 유니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계속 뭐 군대 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인다이렉트 매출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TS를 아이언맨이라고 쳐봐요. 아이언맨 때문에 뜨기 시작했으니까 마블 코믹스로 딱 그 핵을 그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세븐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헐크인가? 뭐 헐크 혹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뭐 이런 캐릭터가 여기에 진입을 하는 거지 이제. 후발주자 그렇죠. 방탄 다음에 글로벌 스타를 제로 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계관에 이 그룹을 집어넣는 거야. 혹은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거나. 근데 교체를 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집어넣겠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그러면 이게 MCU로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누가 군대 갔어.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누구누구누구와 세븐틴의 누구누구누구가 같이 공연하는 거지. 아 콜라보 하는 네. 거구나. 스토리도 만들고 둘이도 만나가지고 가령 이제 약간 그 컨셉이 방황하는 아이들의 컨셉이니까 패싸움이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장을 찾아갔는데 세븐틴이야. 이거 제 맘대로 지금 막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학교 창 나와 했는데 세븐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친구 먹어서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확장되는 거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맘대로 한 거니까 그럴 거라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BTS에서 성공했던 그 모델을 여기에 테스팅을 하고 있다. 요렇게 MCU의 세계관처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스토리. 그게 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스토리를 쭉 전개해 나간 것처럼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에서 준비한 자료에 있던 거거든요. 이걸 여기에 이제 이 그룹들 하나씩 집어넣겠다는 거죠. 나중에 뭐 방탄소년단의 누가 막 걸프렌드의 누가 막랑 막 사귀고 이런 거가 막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는 거지. 얼마나 막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커지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성공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플레디스의 세븐틴 올해 빅히트 인수된 후에 매출액이 급등 중이에요. 빅히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빅히트로 간 다음에 이전의 매출이었는데 인수된 다음 매출이거든요. 최근 매출 급등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 이거 현실화되고 있다. 그 다음이 어디인가? 지난해 런칭한 지난해 맞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기는 빅히트에서 직접 신인 육성하고 아니에요? 있는 신인이에요. 세븐틴은 인수한 플레디스라는 곳에 있는 신인이고 네. 아주 신인은 아니지. 여기 몇 년 됐지.
여기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해보고 여기 성공하면 이걸 또 똑같이 여기 성공하면 혹은 뭐 부족한 점들은 개선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기에 이제 또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서 전체 포션을 다 키워나가겠다. 모든 그룹에. 그게 빅히트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끝나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플랫폼이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그룹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따끈따끈한 자료. 며칠 전에 들어온 거야.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이 최근에 이거는 그 빅히트 계열사 아닙니다. 국내에요? 국내에요, 국내. 엔하이픈이라는 회사가 입점을 했고요. 엔하이픈이 죄송합니다. 엔하이픈이 여기 회사예요. 그 아까 그 아이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생한 그 보이 그룹 그룹. 이름이 나이. 죄송합니다. 네. CJ 엔터테인먼트하고 합작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키워주는 거예요. 엔하이픈. 입점했고요. 뭐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그게 아니죠. CL도 입점했습니다. CL YG 아닌가? 아닌가? 지난해 계약 종료됐거든요. 이거 따끈따끈하죠.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 아, 그러면 다른 그룹 애들도 계약 끝나면은 들어올 수도 자, 있겠는데? 여기서 핵심. 소속사가 아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요? CL이? CL이. 아, 계약 종료됐거든. 소속사 없이도 이제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소속사 없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본인이 할 수 개인 있는. 유튜버들이 유튜브 하듯이. 물론 나중에 뭐 MCU에 들어가고 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MCN이죠. MCN. MCN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그냥 하잖아요. 프랭이 TV도 그냥 개인이 하시잖아요. 지금. 1인이 할만한데. 근데 본인이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위버스에서 플랫폼에서 해주는 거지. 플랫폼화 네, 시킨다고요? 그렇죠. 웬만한 거는 자기들이 해주겠다. 물론 이제 뭐 세금 관리 이런 거 해야 되겠지. 직접.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MCN처럼 그런 것들만 처리해주는 기획사가 나올 수도 있겠다. 밴드 전문 회사. 네. 그러니까 육성하고 키우고 이게 아니라 지치다거리만 해주는 거지. 잡아주기만 하고. 그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 전문 회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왜냐면 그냥 개인이 들어가서도 막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뭐 나중에 소속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협의 중일 수 있고 뭐 빅히트랑 협의 중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거 오늘 뉴스입니다. CL도 입점했습니다.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FNC라는 그 회사, CN블루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이름이 어렵네. C1 하모니라는 그 그룹도 입점을 했습니다. 이미 입점했습니다. 아, 신인이구나. 나는 FNC라고 그래서 유명한 애들인 줄 알았더니. 신규 그룹이에요. 신규 그룹. 이게 신규 그룹인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요거 P1H, P1 하모니라는 그룹이거든요. P1H라는 영화를 이미 다 찍었습니다. 신기하죠? 영화요? 네, 영화 영화. 개봉했어요? 개봉 예정 10월에. 어, 그러니까 위버스에도 이미 들어왔고 이 그룹을 런칭 시키면서 영화를 동시에 해요. 그럼 미리 보고 났었나 해, 영화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히스토리를 쭉 이해를 했잖아요. FNC는 이미 그걸 인지를 하고 얘네들도 따라서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얘네들을 영웅으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스토리가 그 각각의 능력이 있는, 초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바이러스를 맞서 싸우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워서 세상을 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대요. 그거 옛날에도 SM에서 한번 했잖아요, 동방신기. 아, 그쵸. 그것도 했는데 성공했나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룹을 런칭할 때부터. 재밌죠? 그래서 이미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것이다. 어디로? 위버스에. 그러니까 위버스 입맛에도 딱 맞겠지. 얘네들 영화가 위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위버스는 그럼 음원만
여기 입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약간 이 각 그룹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룹 페이지가 따로 생겨요. 그 전체 위버스의 팬들은 지금 860만이 넘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 팬들이 또 팔로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렇죠, 그렇죠. 구독한다고요? 네. 거기서? 그래서 가자마자 여기 보시면 가입자 수가 벌써 280만. 그러니까 그 80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한번 보자 일 수도 있고 찐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초기에 이만큼 팔로우를 해버리면 초기 효과가 엄청난 거죠.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룹이 들어갔을 때 그 그룹이 단숨에 순식간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그 증권가에서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외부에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매출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좀 많이 벌게.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지. 누가 돈 벌어요? 위버스에서 다 버는 다 버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라고 주장한 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빅히트엔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물론 중간에 오버슈팅이 됐다가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팬들이 있어서.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어디예요? 글로벌이잖아요. 위버스의 실제 팬 중에 한국인 가입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10% 이하인가요? 7%. 촉이 좋네. 괜찮죠? 네. 제가 7%밖에 안 됩니다. 뻔하니까. 93%가 글로벌 팬들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평가가 아예 안 돼요. 글로벌 팬층이 아시잖아요. 갖춰지는 게임 회사를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분석을. 엔터지만 엔터하고 엔터라는 이름을 게임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또 글로벌로 성공한 게임이냐 아니면 국내용이냐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쵸. 국내용인 또 엔터들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있고 그런 걸로 보면 확실히 빅히트도 글로벌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고 이게 정말 매출까지 연결된다면 대박이죠. 어마어마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국내 그룹들이잖아요. 해외 그룹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죠. 왜 못 들어와? 팬이 글로벌이니까 그럼. 해외 애들 실제로 이미 4개 국어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위버스. 4개국이면 영어, 영어, 중국어 뭐 이런 거죠. 기본 대표적인 언어. 인도네시아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한국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언어는 계속 늘릴 거고. 그렇죠. 계속 늘리겠죠.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가수들도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자마자 막 몇백만 명씩 막 달리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백날 비교해봤자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엔터가 가진 취약점을 얘는 다 극복해놨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수정해가면서 엔터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해왔는데 완성형이 나온 거지. 물론 앞으로 더 좋은 회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장점들을 모아서 그리고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내놓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그룹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몇 년 동안 변태지 몇 년 동안 그거를 처음 런칭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고 2017년도에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스메랄드라는 꽃을 통해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겠지. 한 1년 이상 계획했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발행했던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메타포를 통해서 이 세계관을 이미 어마무시하게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계획된 거다. 그래서 경쟁사는 SM 아닌 네이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플랫폼 회사라서. 그냥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국내 플랫폼 회사잖아요. 네. 그죠? 뭐 국내 인구 5천만이 다 써봤자 5천만이야. 근데 위버스는 이미 1,000만에 가깝죠. 800만이 넘었는데 글로벌로 계속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에서 그칠까요? 지금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팔로우가 2억 명이 넘어요. 그럼 네이버가 경쟁자 맞잖아요. 맞나요? 네이버가 경쟁자지. 그래서 IT 인력이 몰리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이 100명이 넘는 IT 경력직을 채용을 했대요. 황당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막 투자자들도 보기에 아니 왜 자꾸 IT를 채용하지 엔터에다가. 그 정도면 네이버가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 텐센트 느낌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텐센트랑 경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보니까 텐센트 뮤직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텐센트 뮤직보다는 숫자 면에서 좀 딸리더라고요. 텐센트가 워낙 장악력이. IT 경력직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빅히트 직원이 230명인가 40명밖에 안 돼요. 반이 그죠? IT네요? 신규 채용이 100명이야. 그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정도 위버스 플랫폼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전에도 한 절반이 IT였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100, 명일 때도. 근데 100여 명을 또 채용을 한 거니까 지금 아마 직원들 IT 직원이 훨씬 많을 겁니다. 뭐 IT 엔터 회사네, 직원. 그죠? IT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SM이 아닌 경쟁자가 네이버다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음악만 하는 게 아니다. 영화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 교육은 뭐, 네,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BTS가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그렇죠. 아, 해외 팬들한테? BTS 멤버들이 아, 저거는 좀 괜찮네. 얼마나 쏙쏙 들어와, 한국어가. 저는 한국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 보려고 그냥 살 것 그렇죠. 같긴 한데, 저거는 좀 수익성 괜찮네. 요거 교육 사업도 그래서 실제로 자회사로 새롭게 설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 회사가 아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빅히트는 컬처다. 빅히트 이스 컬처. 프리 컨텐츠, 무료 컨텐츠 이렇게 달려라 방탄이라는 뭐 러닝맨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런 컨텐츠도 있고요. 이건 아마 네이버를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차지드, 돈을 내야 하는 컨텐츠, 유료 컨텐츠도 있습니다. 봄 보야지라는 컨텐츠인데, 이거 어디로 하겠어요? 위버스 그렇지. 리버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 거? 다 내 거. 다 내 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위버스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되면 이제 계속 위버스로 공급을 하겠죠. 그 다음에 IP 라이센싱 사업, 뭐 이런 갤럭시랑 콜라보도 하고, 피규어인가요? 그다음에 뭐 피규어, 뭐 아이템들 만들어서 팔고, 뭐 어디 다른 브랜드랑 해가지고 하고, 실제로 어디였지? 어떤 회사,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떤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데, BTS랑 콜라보 한 방 한 다음에, 회사가 기사회생했대. BTS가 콜라보 한 번 한 것 때문에. 살아난 거지. 회사가. 망해가던 회사.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IP 이용료 받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타이니탄이라는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게임화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이런 캐릭터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하겠죠. 혹은 뭐 노래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게임에 뭐 이런 게임 회사도 자회사로 인수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빅히트는 컬처를 만들고 있다. 어때? 뭐 이 정도면은 빅히트 투자할 생각이 좀 드시나요? 괜찮네요. 뭐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네. 사실 제가 전혀 몰라서, 그리고 음악을 없다. 꺼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음악을 또 열심히 막 듣질 않아요, 요즘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근데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듣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놓쳤었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좀 많이 반성도 하고, 많이, 다른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빅히트? 상장. 성장은 일단 지금 가격에서 따상상 정도는 기본으로 하지 싶고, 네. 3번 정도는 조정이 올 것 같고, 그 뒤로는 계속 툭툭 올라가지 싶은데요. 아마 그 뒤로는 이제 수치로 검증이 돼야 될 거예요. 저 위버스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쵸. 방탄 하나 믿고 있기에는 이 아무래도 애들이 나이라는 게 있으면 점점 늙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생기거나 또 다른 치고 나오는 신인 그룹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플랫폼화로 저렇게 로테이션 돌리면 그런 걱정이 해결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방탄의 뭐 20대, 10대 팬이었던 사람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팬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혼 생활 바쁘고 뭐 직장 생활 바쁘고 그러면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남는 골스 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쌓여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그룹들이 생기면 또 새로운 어린 친구들이나 팬들이 또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계속 규모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그 팬들의 구매력은 점점 증대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소비를 할 거다. 앞으로. 재밌죠? 아주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되게 힘들게 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니,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보고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한번 시범 삼아 해봤는데 한 분이 계속 듣다가 거의 다 들으신 것 같죠? 몇 번 들어왔다 나왔다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오류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마 재생 횟수가 10번이니까 네 그냥 다들 들어왔다 나갔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듣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이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잡히나? 네, 아마 총 그래서 저희 거를 뺀다고 해도 뭐 한 8분 정도 왔다 갔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소리 없이 이따 가셨으니까 뭐 저희가 유령 회원이 많습니다. 뭐 다들 감사드립니다. 와서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한 번씩 좀 종종 라이브를 좀 해볼게요. 처음 시도해가지고 서툰 점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늦어졌죠. 기다리셔다가 지치고 가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안 봤을려나? 아무도 신경 안 썼으려나? 아무튼 종종 해보고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걸맞춰서 약간 안 모이고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접촉 안 하고 그다음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계속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할까요? 맞춰야죠. 네. 그리고 저희 곧 있으면 크래프톤 영상 올라갈 겁니다. 네, 저희가 세미나 영상에? 세미나 영상, 네, 어, 그 편집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조금 시간차를 두고 올릴 거라서 우선은 이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뭐 한 세 편에 끊어서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스트리밍은 이대로 올라갈 거예요. 네, 스트림은 그대로 두고 녹화, 그냥 이거 네, 편집해서요? 편집본으로 해서 저희 주제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아하시더라고 별도로 보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저희 세미나 했던 크래프톤 내용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올라가면 또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또 세미나 같은 거 하게 되면 블로그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블로그 항상 자주 방문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칸초님도 추석 잘 보내세요. 네네. 네. 어떻게 끝내야 돼요? 라이브 어떻게 끝내나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네. 끝내요.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